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이 설 연휴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업무상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오디오적인 사운드를 내는 제품들 위주로 그렇게 이제 제품 테스트를 계속 했었거든요. 1월 오후쯤 되니까 다시 사무실 나와서 혼자서라도 나와서 얘네들 사운드를 다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차음실 세팅도 제가 다시 하고 하드웨어 매칭도 다시 해보고 스피커 배치도 다시 해보고 그러면서 한동안 음악을 다시 들으면서 그 느낌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막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다기보다는 자의적으로 원해서 좋아서 음악을 들었던 느낌, 그리고 좋아서 제품을 가지고 놀았던 느낌, 정말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제가 오디오에 있어서 오디오의 음질을 크게 두 가지 음색으로 나누어서 이해하기 편하게끔 구분을 한다라면은 오디오적인 쾌감, 오디오적인 테크니컬, 오디오적인 기술적인 느낌이 뛰어난 사운드와 그거하고는 좀 반대로 부드러우면서도 유연하면서도 감미로운 음악적인 느낌이 좋은 성향,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오디오를 시작하게 되면 객관적인 음질의 판단이라는 것은 이 음악적인 느낌보다는 이 오디오적인 테크니컬, 오디오적인 기교가 뛰어난 쪽으로 음질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음악적인 부분, 음악성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 오디오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선명도가 뛰어나다, 아니면 저음이 더 단단하다, 답답하지가 않다, 이렇게 비교적 객관적인 느낌, 그리고 남들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느낌들을 가지고 음질을 객관적이다라고 평가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돈이 드는 취미고 제품을 바꿔가면서 하는 취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느낄 수 있는, 좀 더 용이하게 쉽게 느낄 수 있는 음질의 변화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게 뭔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의 본능이죠. 본능. 이 음악성이라는 부분도 사람에 따라서 틀리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상당히 주관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가 않은 특성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대표적인 게 이 선명도인 거예요. 선명도. 그래서 이 선명도를 가지고 해상도라고도까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객관적인 음질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명도만 무조건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대단히 비싼 오디오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중저음을 희생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소리의 유연함이나 소리의 부드러움이나 소리의 감미로움이나 중저음의 깊이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희생을 시켜버리면은 선명도는 자연스럽게 비용은 똑같지만 선명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 오디오적인 특성만 중요시 여기면서 음악을 감상을 한동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마니아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명도를 최우선해서 오디오에 집착을 하시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은 그렇게 오디오적인 귀교만 뛰어난 사운드가 다소 인위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질리는 타이밍이 오게 됩니다. 내가 수억짜리 오디오도 다 사용을 해봤는데 결국은 빈티지 오디오가 최고더라, 그렇게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때를 겪고 나면은 선명도나 저음의 다이나믹이나 임팩트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구나. 60, 70년대 음악을 2020년대식으로 재생을 해줄 필요가 별로 없고요. 90년대 음악은 90년대 감성 그대로 들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디오적인 쾌감, 하이엔드적인 느낌,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디오적인 기교만 자랑하는 오디오들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음악성이 뛰어난 제품들, 음악성을 우선시하는 오디오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음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디오의 스타일도 오디오에 요구되는 성능치도 달라졌다.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이전 음악, 90년대를 기준으로 90년대 포함 그 전 음악 스타일을 좀 더 내가 많이 감상을 한다, 더 많이 즐긴다. 굳이 이 엄청난 광대역과 하이스피드를 중요시 여기는 초하이엔드 오디오들이 굳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그런 류의 음악들을 주로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좀 더 음악을 여유롭게 감상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는 이 베리티 오디오라든지 파인 오디오라든지 뭐 이렇게 비교적 좀 더 감미롭고 유연한 사운드를 재생하는 스피커 제작자들이 하이스피드의 그런 광대역 사운드를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스피커들이 선명도가 떨어진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스피커들과 가장 차별된 점이라면은 소리의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소리가 한결 더 유연해요. 사운드에도 유연성이 좋은 사운드라야 동일한 조건,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동일한 공간, 동일한 앰프의 동일한 비용, 심지어는 앰프의 저렴한 비용을 사용을 하고도 더 풍부한 하모니컬이 나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모니컬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해상력인 거예요. 해상력. 표현력이 더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표현력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면서도 힘이 실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드러움과 따스한 온기감과 섬세함과 감미로움과 풍부한 하모니컬과 풍부한 표현력이 합쳐져야 이게 인간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게 그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야만 음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음악을 제대로 듣는다라고 한다면 음악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그 음악에 녹여 놓은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30대 때 했었던 음악의 느낌이 다르고 40대 때 듣는 음악의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이 음악과 오디오라는 게 매력적인 거예요. 오디오는 하드웨어고 하드웨어를 바꾸지 않더라도 다름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한 음악을 다르게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한 음악을 다르게 즐기려면 그 음악들을 다양한 장르에, 다양한 악기에, 다양한 뮤지션의 음악들을 가지각색으로 그 감정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다른 온기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다른 밀도와 다른 질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음악성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오디오를 이해하고 즐기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스피커 브랜드로는 두 가지를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파인 오디오와 베리티 오디오입니다. 파인 오디오가 정말 독특한 브랜드예요. 정말 창립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단기간 내에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고 대형화를 시킬 수 있는 스피커 제작사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오디오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정도의 추진력을 가진 브랜드가 없었고요. 파인 오디오라는 브랜드 하나 내에서 레퍼런스급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업이 무려 3개나 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빈티지 클래식 시리즈, 그냥 편하게 클래식 시리즈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F1 시리즈입니다. 제일 고가의 제품은 빈티지 시리즈라고 있죠. F1 시리즈는 동축 우퍼 유닛이 맨 상단에 하나만 있는 스피커로서 또 존재감이 좀 남다르죠. 디자인적으로도 매우 독특하고, 빈티지 시리즈는 누구나 알만한, 사실상 탄노이라는 브랜드를 견제해서 어차피 탄노이 만들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스피커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크게 바뀔 수는 없는 거죠. 베리티 오디오라는 브랜드는 사실상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캐나다 브랜드면서 미국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미국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쌀 수는 없어요. 미국의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들 전부 다 국내 가격은 근래 코로나 이후부터 국내에서 소비가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최근에 베리티 오디오는 가격 인하를 하면서 오히려 파인 오디오의 클래식 시리즈하고도 지금 가격이 비슷해져 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스피커의 그레이드 자체는 전형적인 하이엔드 가격대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제작을 하는 비싼 스피커인 것은 분명한데 1000만 원 미만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가시권 안에 들어온 거죠. 제작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신비감이 있는 제작 방식이고, 디자인도 상당히 독특하고요. 소리를 내는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죠. 베리티 오디오는 우퍼 유닛이 뒤에 있다는 게 독창적이죠. 자, 우퍼 유닛의 위치에 따른 음악성의 차이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우퍼 유닛이 하단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도 소리의 차이가 제법 납니다. 우퍼 유닛이 하단에 있을수록 저음이 밑으로 깔리는 게 느껴져요. 우퍼 유닛이 하단에 없고 상단에만 있으면은 저음의 무게감이나 저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은 좀 덜하겠죠. 대신에 반대로 하모니컬이나 저음이 위에서 이렇게 산란을 하는 듯한 느낌, 공기 중에 산란하는 듯한 느낌, 에어리한 느낌, 그런 느낌은 오히려 또 더 좋아집니다. 그러면 우퍼 유닛이 스피커 뒷면에 있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변칙적일 거죠. 우퍼 유닛이 뒷면에 있으면 아무래도 저음이 반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느껴지게끔 하는 이 속도감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상 우퍼 유닛이 뒤에 있으면은 일반적인 설계 방식,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우퍼 유닛을 뒤에 그냥 탑재를 한 경우에는 저음의 발동이 느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리티 오디오는 우퍼 유닛을 뒤에 탑재를 하면서도 오히려 음악성을 더 배가시키는, 오히려 증가를 시키는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제작사인 거예요. 마치 그래가지고 우퍼 유닛을 뒤에 배치라는 것을 특허처럼 이용을 하죠. 우퍼 유닛이 뒤에 배치가 되니까 오히려 저음이 더 풍부해지면서 중고역의 속도는 더 상대적으로 우퍼 유닛의 저음에 비해서 더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제가 과거에 베리티 오디오를 처음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를 할 때 레오노레라는 베리티 오디오의 스피커를 처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금속 트위터를 탑재한 스피커, 하이엔드 스피커들보다 오히려 중고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 소리를 무겁게 만들거나 딱딱하게 만들지 않고 하모니컬을 최대한 살리면서 산란을 시키는 방식으로 소리를 재생하기 때문에 금속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스피커에 비해서 하모니컬이 더 우수하게 느껴지고 소리의 투명도나 소리의 무슨 뭐 화사한 느낌이나 이런 느낌들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앰프를 더 내추럴하게, 앰프를 강력한 앰프를 매칭을 안 했는데도, 심지어는 소출력 진공관 인티앰프 하나만 매칭을 해도 그 느낌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더 화사하면서도 촉촉하면서도 온기감이 있으면서도 섬세하면서도 하모니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스피커들 같은 경우는 구동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앰프 값도 비싸지게 돼요. 소리를 딱 들어보면 힘이 실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인위적인 사운드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중저음이 다이나믹하죠. 이 다이나믹한 중저음이라는 것은 정말 룸 세팅이 잘 되어 있을 때는 쾌감으로 느껴지지만 일반 가정에서 룸 세팅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그 다이나믹을 그대로 표출을 해버리면은 일단은 뭐 층간 소음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이나믹한 중저음이라는 것은 파워감이 있기 때문에 공간을 또 때려요. 벽을 때려요. 그러면 추가적인 부밍이 발생을 해요. 소리에 왜곡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오히려 중저음을 그렇게 과장을 안 하고 중저음도 되게 소프트하면서도 부드럽고 감미롭게 재생을 하기 때문에 저음을 좀 많이 재생을 하더라도 그 저음들이 공간을 과도하게 강하게 때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저음의 과도한 재생으로 인한 얘네들이 원래 추구하는 음색의 변화가 크지는 않아요. 저는 이 제품들을 어제와 오늘까지는 마크 레빈슨이라든지 일렉트로 컴퍼니의 유니코 150, 유니코 150이 이제 착색이 좀 있지만 그게 굉장히 관능적이고 매력적인 착색으로 느껴지고요. 오히려 어떨 때는 마크 레빈슨보다 더 좋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매칭에 따라서는. 그리고 곡에 따라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곡 번호가 1043일 거예요. 사실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스피커로 그 연주를 들으면은요, 그 슬픔과 비장미가 우수가 느껴지질 않아요. 사실 솔직히 클래식 음악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 재즈 음악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 중고음이 명징하다는 거 전혀 안 어울려요. 사실상 그 슬픔을 느끼게 하는데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런 게 우수한 것이 항상 음악을 재생하는데, 음악성을 높여주는데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사실 얘는 10인치 모델이다 보니까 12인치 모델이면은 얘하고 가격이 좀 비슷할 텐데 10인치 모델은 지금 이 라크메보다는 가격이 저렴하죠. 상당히 전체적인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품이라든지 채구라든지 기본적인 상품성에 비해서는 가격이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얘네들은 어찌됐든 울림통이 크고
넓고 우프 유닛이 최소한 그래도 10인치 이상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만 나올 수 있는 소리의 여유로움과 스케일과 깊이감과 그리고 특유의 대구경 우표에서만 나올 수 있는 소리의 울림의 느낌, 근사한 울림의 느낌, 그 느낌은 또 다른 스피커에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얘는 가성비가 정말 우수한 스피커인데 이 음색의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얘보다 라크메가 한 0.5스텝 정도는 또 좀 더 고급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클래식 시리즈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을 감안한다면 절대 욕먹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라크메라는 스피커만 하더라도 원래 소비자 가격이 한 1,600만 원, 1,800 비싸게 치면은 뭐 한 1,600만 원 이상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피커다 보니까 베리티 오디오 특유의 이 감성적인 소리의 깊이라든지 소리의 신비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대단한 차이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0.5스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델로하고 비교를 하자면 오델로에는 역시 베리티 오디오의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오디오적인 쾌감까지도 어느 정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라크메는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스피커는 아니지만은 오히려 가격은 오델로가 훨씬 더 비싼데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했을 때에는 음악적인 깊이감이나 음악적인 좀 풍부함을 기반으로 하는, 구동이 쉬우면서 앰프를 약하게 사용하더라도 그 풍부함이 기본적으로 쉽게 나와주는 그런 느낌은 오히려 라크메가 더 좋아버려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 논하자면 음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라크메를 능가할 수 있는 스피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쉽게 떠오르지를 않아요. 현재 가격으로는. 오디오적인 기교감까지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따졌을 때에는 아무래도 라크메보다는 오델로가 당연히 또 더 나은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델로가 구동이 훨씬 더 어려워요. 테크니컬적으로 라크메는 원래가 좀 푸근하게 이렇게 듣는 스타일이라면은 오델로는 하이엔드적인 느낌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매칭 기기를 가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라크메가 소리가 뭐 답답하다거나 그런 정도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정말 좁은 데서 사용하는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정석적으로 잘 안내를 받아서 너무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유니코 150만 매칭해서 사용을 해도 저는 소리가 절대 답답하다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자면은 맨 오른쪽에 가장 따끈따끈한 신제품인 F1-8S 8인치 톨브형 스피커입니다. 8인치 플로어 스탠딩형 스피커예요. 10인치 모델하고 12인치 모델은 정말 구동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8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 근래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인티앰프만 매칭을 해줘도 충분한 만큼 음질이, 딱 제가 예상하는 느낌의 음질이 너무 잘 나와주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중저음이 뭐 단단하다거나 중저음이 압도적인 느낌이 있다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안 나오지만은 따스함이 느껴지면서도 촉촉하면서도 예쁜 느낌, 하단에 우퍼를 탑재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희생을 하면서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상단에 동축 유닛 하나만 탑재를 한 이유가 또 여기서 나오는구나.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는 베리티 오디오보다 나은 음악성을 또 내주는구나. 저게 존재의 이유가 있구나. 비싼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게 또 느껴져요. 이 음악성이라는 게 소위 말하자면은 오디오적인 쾌감을 먼저 부각을 하는 스피커하고는 또 차별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거는 차원이 다른 듯한, 완전히 이건 노는 물이 다른, 영역이 다른 듯한 음악성을 내주는구나. 이게 음악성이구나. 역시 이게 음악성이구나.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같이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주말에도 사용을 해보고 요즘 사용을 해보는데 가격까지 저렴해져 버렸다고 하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고 더 재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음악성이 뛰어나면 유튜브로 한번 들려주라. 왜 안 들려주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제가 장담하는데요, 진짜 매력적인 음악성과는 별개로 유튜브로 그냥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듣는 게 매력인 거예요. 그게 가슴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 톤, 그 느낌 그대로 녹음을 해서 들려주면요, 100이면 100 음질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경험상 느낀 건데요, 유튜브로 음질을 녹음해서 들려드렸을 때 댓글 반응이나 전체적인 반응에서 와, 그 음질 좋네요, 야, 아직까지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좋네요, 음질 정말 좋네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녹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실제로 처음 했을 때는 정말 부담스러워서 정말 들어주기가 힘들 정도로 약간 과장되고 센 소리들, 그래가지고 녹음도 굉장히 세게 됐을 때 그런 청음 영상들이 반응이 좋아요. 들려드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답답해 하시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들려드린다 뿐이지, 이 음악성을 느끼는 것은 리얼로 느껴주셔야 돼요. 리얼로. 생각 이상으로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꼭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들이고요. 세상에 완벽한 오디오는 없습니다. 계속 나의 취향과 나의 수준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계속 뭔가를 교정을 해줘야 되고 바꿔줘야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이 식상해지면 메인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를 하는 이런 음악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중성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독특하면서 가격은 비싸버리기 때문에 대중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취미생활이라는 것을 남들이 똑같이 느끼는 대중적인 것만 사용을 하려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독창적이면서도 매력적이면서도 독특한 음악성이라는 것을 우리도 한번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자.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저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